know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fire is so. 이다솜 아나운서, 벌써 24절기 중에 21번째 절기인 대설이라고요? 네, 1년 중에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때라고 하는데 비교적 포근한 날씨라서 그런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12월도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비록 대설에 눈은 내리진 않았지만 거리는 벌써부터 연말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2021년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모임도 늘어날 텐데요. 안전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줄이고 무엇보다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확진자 양상을 살펴본 결과 86%가 돌파 감염으로 나타나는 등 고령층의 감염 위험성이 큰 상황입니다. 해운대구 장산에서 공군의 레이더 설치 작업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경찰과 주민들 간의 격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1륜차 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6만 6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했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단속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도시명 초고속 교통인프라 어반루프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부산시는 8일부터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확진자 양상을 살펴봤더니 고령층의 감염 위험성이 컸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부산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60명, 일주일 사이 5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양상에서는 고령층의 위험성이 컸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 확진자가 4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들 중 86% 이상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이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6명도 모두 7, 80대. 특히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이후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7일 기준 전체 위중증 환자의 82%가 60대 이상입니다. 방역당국이 60대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12월 한 달간 60대 이상은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3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접종 후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우선 접종한 고령층 중심으로 돌파 감염과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4개월이 도래한 6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서둘러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3차 예방접종에 확진자가 꾸준히 늘면서 병상 가동률도 높아졌습니다. 일반 병상은 64%,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가동률 70%를 넘기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병상 부족 사태를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등 추가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1개소가 다음 주 초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한 400병상 정도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 부분은 지금 위중증 병상과 일반 중등증 병상 포함해서 한 83병상 정도는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7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명입니다. 해운대구 시장, 영도구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또 기장군 초등학교와 실내체육시설, 수영구 종합병원, 사하구 유치원 등에서 새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장산 그린파인 레이더 설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보도해드렸는데요. 7일 공군에서 장산 레이더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관련 내용 차선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해운대구 장산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고성능 미사일 탐지 레이더가 결국 배치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군이 7일 장산 해발 520m 부근에 이 고성능 레이더로 교체하기 위한 장비를 수송했습니다. 이 장산마을 주민 등으로 꾸려진 주민대책위원회는 이 기습적으로 레이더가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오전 6시부터 장산마을 진입로 두 곳에서 이 레이더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경찰도 13개 중대를 배치했는데요. 군에서 레이저 장비를 옮기는 과정에 경찰과 주민들 간 격한 충돌이 빚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레이더 배치 계획도 그렇고 충분한 협의가 없이 기습적으로 레이더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죠. 이 장산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해서 군이 진입로 확보를 위한 공사를 했는데 이 과정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이 장산 레이더 배치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공군에서는 장산에 배치될 레이더와 이 비슷한 기종이 설치된 충청권 그린파일 레이더 기지에서 해운대구와 구의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전자파 공개 검증을 진행했었는데 당시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레이더의 최대 출력치는 측정이 안 됐다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부분은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고 군에서 두 차례 마련한 설명회 역시 파행됐습니다. 해운대구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에 레이더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공군은 이날 장산 레이더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사실 이 구에서도 설치 당일인 이날 오전 7시에야 설치 계획을 공군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구청장과 담당 부서에서도 비상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군에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극비로 레이더 배치를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1월 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산마을 해운대구 주민대회 조직위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장산 레이더 기지 설치 반대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대책위의 입장 잠시 들어보시죠. 출력의 측정이라든지 추적 측정 노도의 측정, 즉 전자파가 세게 나올 때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꼼꼼한 협의를 해가지고 1년이 되든 주민와 합의하고 시민단체가 또는 주민사회에서 합의하는 단계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하지 않는 거고 이후에도 계속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 반대에 대한 공군의 입장 들어보셨습니까? 네, 공군 측과도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장산에 설치되는 레이더는 이 충칭해서 고성능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일 레이더가 맞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유해성 관련해서는 이미 비슷한 기종에 대한 공개 실측이 이루어져서 이 인체에 좀 무해하다, 전자파 무해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국가 안보상 이 고성능 레이더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네, 설치를 반대하면서 배치를 막아선 주민들은 결국 강제 연행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없이 집회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고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불법 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법 처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인데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레이더가 배치가 된 이후에도 안전성 문제 등 이 문제 제기를 지속할 예정이어서 이 장산 레이더를 둘러싼 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장산 레이더 배치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과 경찰이 충돌한 상황과 관련해 차선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반값 기차입니다. 부산 지역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행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철도공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는 부산행 교통수단을 최대 50% 할인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 이어 한국철도공사도 동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역과 구포역에 도착하는 KTX의 운임이
6일부터 50%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KTX를 이용한 뒤 부산역과 구포역 등 도착역의 역 창구나 여행센터를 방문하면 할인된 운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33% 증가. 코로나19 상황 속에 배달 주문 서비스가 급속히 늘었죠. 간단한 음식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배달 주문이 가능한데요. 오토바이, 즉 이륜차 배달이 늘어난 만큼 법규 위반 단속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부산시 자료를 보면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해 4만 4천여 건에서 올해 6만 3천여 건으로 33% 늘었습니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7일 부산시에서 열린 불법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실무협의회에서 이륜차 면허를 취득할 때 또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 교육을 하는 등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단속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반루프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인데요. 도시명 초고속 교통 인프라 어반루프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부산시가 8일부터 어반루프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는데요. 1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 부산시는 장내 도시교통 여건 전망과 교통 수요 분석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부산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사업 방향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 지역 관련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교통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이웃사랑 헌혈입니다. 코로나로 헌혈이 줄어서 혈액수급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동의대학교가 11월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헌혈 릴레이를 펼쳤는데 641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대학 중 최초로 헌혈의 집을 개소한 동의대에서는 지금까지 4만 9천여 명이 생명 나눔에 동참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헌혈 릴레이 행사에서 누적 헌혈자 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부산 시민공원에서는 매일 밤 빛의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선물처럼 만난 아름다운 빛의 세상에 시민들은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도심 속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빛의 세상을 김한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공원이 형형색색 빛으로 물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똥별이 내려앉고 빛의 거리에서 아기 천사들이 즐겁게 뛰놉니다. 도심 속 공원에 빛의 세상이 펼쳐지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빛축제가 있다고 해서 밤에도 한번 나와봤거든요. 네. 되게 좋고 예쁘고 한 번씩 다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은 원래 밝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다고 좋아해요. 두 번째를 맞는 부산 진구 빛축제가 부산 시민공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서면 일대에서 열렸던 빛축제가 올해는 장소를 옮겨 이곳 시민공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공원을 찾은 시민들. 다가올 2022년을 미리 만나봅니다. 빛의 세상을 걷다 보면 잠시나마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빛축제를 만들어주시니까 진짜 저에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빛 열어주시니까 약간 되게 많은 사람도 구경도 할 수 있고 빛도 되게 이쁘니까 되게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빛축제는 숲과 바다, 꽃, 그리고 모두 등 4가지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중인 작품만 수백여 점, 주제별로 다양한 빛 조형물이 설치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시민들이 오가는 길에 저녁에 이 아름다운 불빛을 보고 코로나도 잠시 잊고 생활의 시름도 좀 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 진구와 시민공원, 국립부산국악원 등 3개 기관이 협력하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도심 속 공원에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은 오는 2022년 2월 6일까지 부산 시민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